안녕하세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 12월 8일에 경기를 갖는 아사쿠사 카이 선수의 복싱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사쿠라 카이 선수의 한자 이름을 보고 제일교포 3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한자를 보시면 조창해라고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사쿠라 선수하고 같이 복싱을 할 지금 보이시는 선수는 교구치 히로토라는 선수인데 원래 플라이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했던 선수인데 최근에는 약간 폼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밸런스가 매우 좋아서 제가 평가할 때는 이 플라이급에서 이노우에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장면은 복싱 세계 챔피언도 놀랄 정도로 강력한 주먹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잘했다 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야구 중계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야구에서 타격하는 것을 칭찬을 할 때 좀 붙여놓고 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타이밍 잘 맞춰서 때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섣부르게 스윙하지 않고 공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적절하게 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데요. 지금 이 아사쿠라 선수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원투 칠 때 보면 상체나 하체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모습 없이 딱 중심만 잡고 돌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더킹하고 투를 다시 칠 때 뒷발을 살짝 앞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표물을 앞으로 살짝 더 당겨서 강하게 치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교구치 선수도 그 파워에 굉장히 좀 놀란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단점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미트 첫 장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단타로 앞손을 냈을 때 소리하고 콤비네이션을 섞었을 때 앞손의 소리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차이점이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단타로 낼 때는 좀 파워가 실리는 그런 모습인데 뭔가 원투로 섞으면은 앞손 소리가 거의 안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밸런스가 약간은 불안정합니다. 일단 잽에서 보는 문제가 뭐냐면 밀어서 때립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아투르 베테르비에프의 미트 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길게 들어가면서 잽을 내는 것은 똑같지만 뭔가 민다는 느낌 없이 딱 끊어치는 모습이죠. 밀어치면 콤비네이션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앞손을 길게 치면 그만큼 시간도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원투 할 때는 앞손과 상관없이 뒷손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표현하자면 빠방 이런 리듬감이 돼야 되는데 앞손이 길어져 버리니까 앞손이 맞기도 전에 주먹을 회수를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베테르비에프 미트 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앞손을 짧게 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앞손도 온전하게 파워가 실리고 뒷손도 타이밍이 적절하게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미트 소리가 양손 어디를 치더라도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엄청난 파워의 콤비네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약간 아쉬운 점을 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콤비네이션 날릴 때 아사쿠라 선수의 앞발을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앞발을 보시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원인이 뭐냐면 상체가 앞으로 계속 쏠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발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타점에 정확하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테렌스 크로포드가 포커스 미트 칠 때 앞발을 유심히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어떤 자세, 어떤 주먹을 내더라도 앞발이 안 흔들리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정교하게 타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사쿠라 선수가 운동화를 신고 테렌스 크로포드는 낮은 굽인 복싱화를 신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골로프킨이 운동화 신고 이렇게 섀도우를 하더라도 앞발이 거의 뭐 흔들리지가 않죠.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게 미트 치고 섀도우 하고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링이나 실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방금 전 장면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페인트 주고 상대방의 주먹을 끌어내는 것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상체부터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상체가 하염없이 앞으로 나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러쉬를 멈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상체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가 쏠리면 공격에서 아쉬움보다도 수비에서 아쉬움이 더 큽니다. 교구치 선수가 각도 만들어서 잽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사쿠라 선수는 상체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를 입은 모습이죠. 지금 교구치 선수가 뒷손을 일부러 안 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실전에서 만약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상체가 앞으로 쏠린 아사쿠라 선수가 뒷손 카운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까딱 잘못하면 카운터 크게만 맞을 뻔했죠. 그렇다면 이런 습관들이 카운터에만 좋지 않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사쿠라 카이 선수가 메이웨더 짐에 초청받아서 스파링을 하는 영상인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아까 첫 번째 교구치 선수와의 복싱은 약 4년 전에 촬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영상은 2년 전 영상입니다. 하지만 그 카운터에 쉽게 노출되는 것은 여전한 모습이죠.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 이렇게 붙어서 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하얀색 글러브 끼고 있는 상대 선수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니까 그대로 서서 타격을 하는 모습인데, 아사쿠라 선수는 이렇게 정상적인 스탠스에도 상대방을 밀어내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떠세요? 이 상황에서 아사쿠라 선수가 타격을 못할 정도로 가까운 상태인가요? 그냥 그대로 서서 타격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아사쿠라 선수는 자기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리 싸움에서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 선수는 공격을 할 수 있어도 아사쿠라 선수는 공격을 잘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쏠렸다 이런 느낌보다도 상대가 왜 이렇게 가깝지? 이런 생각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쿠라 선수는 이 정도 거리가 돼야지 자기가 편한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딱 봐도 굉장히 멀어 보이는 그런 거리잖아요.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것을 봤다면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치고받고 싸울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4년 전, 2년 전 영상을 갖고 와서 리뷰를 한 것이라 뭐 그 사이에 좀 많이 늘었겠죠? 왜냐하면 UFC 데뷔하자마자 타이틀샷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인데 아무튼 이번 주 일요일 한 점심때쯤 하지 않을까요? 한 12시 넘어서.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